2025년 2월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초유의 파국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간에 삿대질까지 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고, 펜스 부통령은 이를 거들듯 공개적으로 미국 국민 앞에서 제대로 감사를 표하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미국 국민에게는 감사하고 있으며, 당신들은 푸틴 같은 살인자를 옹호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 같은 위험 국가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이러한 전쟁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로 풀어나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도중 공개석상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고, 결국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과 핵심 광물 공동개발 협정 서명식이 전격 취소되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결렬 후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떠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는 미국을 존중하지 않았다, 평화를 원할 때 다시 오라 는 글을 올리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나리오는 한층 더 안개 속에 빠지게 되며 미 우크라 관계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광물 협정이었을까요? 사전에 공개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석유,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의 50%를 미 우크라 공동 소유 기금에 출연하는 큰 거래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대한 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한편, 정작 우크라이나가 거듭 요구해온 안보 보장은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아 젤렌스키 측의 반발을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보장이 빠진 협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섰죠. 결국 미국이 원하는 자원 확보만 챙기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약속은 빠진 채로는 합의를 이룰 수 없었고, 회담장은 고성 끝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은 우리는 이미 멍청한 바이든 정부가 3,5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지원했고 이제는 그것을 돌려받아야 한다 였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신뢰 균열까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광물협정 결렬 외교 파탄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을까요?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답게 위기 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약할까요? 아니면 주식처럼 휘청이는 고위험 투자 자산에 불과할까요? 최근 사례로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이 있었던 28일 협정 결렬 이후로 비트코인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잠시 이를 핑계로 10%나 급등했으며, 차트는 기술적으로도 주가는 하락하지만 지표는 상승하는 다이버전스 형태를 보이며 갑작스럽게 하락세가 꺾여 급등했는데요.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몇몇 지정학적 충격 때 가격 급등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을 폭발해 중동 긴장이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며칠 새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당시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와 금값이 뛰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덩달아 상승하며 이것 봐라,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죠. 전쟁 위기가 커지면 대규모 재정 지출과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힘을 받은 것인데, 실제 비트코인의 설계상 발행량은 금과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발 화폐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초기에는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곧바로 반등하여 단기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쟁 발발 나흘 만에 비트코인은 9% 이상 급등하며 주식시장 폭락과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배경에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과 국제금융 제재가 있었습니다. 루블화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러시아 국민들은 급히 자산을 옮길 안전한 파킹 장소를 찾았고, 그중 하나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눈을 돌렸습니다. 실제 침공이 벌어진 2022년 2월 말 루블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래량은 평소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의 현지 비트코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절묘하게 세계적인 위기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그 이슈를 비웃기라도 하듯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뜨겁지만 찬성론자들의 이야기가 뒷받침되는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 위기의 국면과 시점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이 금 같은 피난처가 되기보다는 증시와 똑같이 폭락하는
위험자산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예컨대 러시아 침공 직전인 2022년 2월 중순에서 말 무렵 전쟁 공포로 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 비트코인도 함께 큰 폭으로 떨어지며 4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급등했던 3월 초의 반등세도 지속되진 못하고 이후로는 글로벌 긴축 여파로 다시 약세를 면치 못했죠. 전쟁 등 악재 발생 직후의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자산부터 팔고 보기에 비트코인도 초기엔 예외 없이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공포로 뉴욕 증시가 붕괴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하루에 40% 가까이 폭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쟁 위기가 장기화되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금리 인상이 가속되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금리에 취약해 가격이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투자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지요. 결국 비트코인은 위기 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산처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정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느 측면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가격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정학적 위기 속 비트코인 가격은 한마디로 의외의 강세와 약한 모습 사이로 오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결렬 사태의 경우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두 갈래로 극한에 이르고 있고 상승론과 하락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계속 출렁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때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